다우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인 가운데 나스닥,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합니다. 자, 이제는 진짜 강세장이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역대 최단 기간 동안에 약세장을 탈출한 그런 시장의 선례로 남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특별하게 나쁜 재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좋은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올랐겠죠. 그렇지만 다우지수가 오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또 약간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 증시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V자 반등은 멀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한번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두고 증시가 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아니다, 극복할 것이다 등등 말들이 많습니다. 자, 코스피 과연 어느 쪽 방향을 선택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네. 한 달 내내 연기금은 매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실적주, 즉 실적이 깜짝 좋아지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매도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의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9일, 네, 수요일입니다. 전일 증시가 크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걱정거리가 조금 많이 늘으셨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증시 보니까 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냥 우리만의 일이다 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지 않나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두 번째 이야기할 때 같이 좀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 미국 증시 이야기 먼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살짝 또 혼조세예요. 마이너스 0.24.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대 이렇게 조정이 좀 있었는데, 마찬가지죠. 이제 상승 출발 이후에 살짝 들어와서 변화를 겪는 모습.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그냥 약보합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뭐 주가가 밀렸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보합, 좀 뭔가 좀 약세, 뭔가 잘 안 풀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하고 S&P 500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 나스닥도 장 시초가보다 더 많이 올라서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강세장이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너무나 충만하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역대 최단 기간 동안에 약세장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기록은 6개월 만에 경신하는 모습. 그래서 나스닥도 최고치 경신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일단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를 그냥 증시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더 좋아지고 기술주들이 움직여주고 앞으로 실적이 커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주식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선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반영시켜가지고 주가를 더 많이 상승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로 불마켓에 강한 불마켓의 어떤 전초 그런 부분들인가, 이렇게 또 시장에서 분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진정한 불마켓이 시작됐다, 강세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보면은 S&P 500, 나스닥 지수,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 어떤 의문점을 내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10%의 실업률이 나오고 있고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업수당 청구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즉
실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왔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주가는 도대체 왜 오르는 건데? 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경제 데이터는 뒤처져 있으며 주식은 훨씬 밝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근데 이거는요, 이 주식 시장의 어떤 특성이죠. 경제의 상황들을 미리 선반영하는 거. 시장은 일단 먼저 오르고 보는 거죠.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러면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먼저 오르죠. 그래서 경제지표가 더 늦게 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 경제지표가 좋아졌어, 경기가 아주 좋아,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늦어요. 그러니까 뭐 2007년도 리먼 브라더스 상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2007년도에 화랑장이 옵니다. 뭐 펀드 꼭 드셔야 됩니다. 뭐 등등 정말 장밋빛 전망에 취해 있을 때 그때가 또 상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표라는 부분들은 상황을 다 만들어내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보여준 거라서 좀 후순위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지표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을 미리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이미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지표상의 상황들이 좋지 않다, 지금 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그렇게 개선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증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주들, 아마존 뭐 이런 기술주들, 애플 뭐 이런 것들이죠. 아마존이 지금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넷플릭스나 알파벳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월마트, 홈디포 뭐 이런 기업들의 강한 상승 실적이라든지 또는 주가 상승들이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 호조라든지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치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 시장의 상황을 또 긍정적으로 반영시켜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시는 더 강하게 오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주택 지표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약세장을 탈출했다라는 그 의미,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강세장이다라고 이제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물론 이제 뭐 나스닥이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S&P 500이 신고가가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강세장 들어가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또 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증시가 올라가는데 왜 강세장이 아니냐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줄줄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미중 갈등도 물론 해소가 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그런 합의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도 전부 다 풀이가 돼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백신도 나올 거고요. 소비의 어떤 증가를 위한 어떤 기대치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일단 북적대면서 다 같이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그 상황들이 대선과 맞물리면서 증시를 더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대선이라는 부분들은요, 증시를 많이 올려놓게 되면은 현재 집권 중인 정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지지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주식이 많이 올랐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증시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그런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대선,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시장이 그냥 무조건 좋다, 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기대치들을 일단 반영하는 동안에는 강세장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충분히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이제 경제 봉쇄 이후에 재확산에 대한 공포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증시가 많이 출렁거렸었는데 그거 충분히 극복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이런 선례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는가, 어쩌면 더 잘해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먼저 반응을 했다, V자 반등은 이제 멀어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코스피가 2달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그 다음에, 뭐, 일단 실탄도 굉장히 부족하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내수 수출 부진이 나왔을 때는 올해 마이너스 2% 성장 나올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너무 서둘렀다. 뭐 등등의, 기다렸다는 듯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들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망해버렸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냥 증시 조금 빠진 거거든요. 네, 주가가 조금 빠진 건데 이거 가지고 뭐 실패를 했다, 정책이 나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확산이 일어났다기보다는 그냥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부주의 그런 것들이 불러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제 이 재확산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아서 시장이 어떻게 좋아지게 될 것인가. 지금 증시가 하락하면서 공포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말 그대로 그냥 경기 회복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소를 좀 할 것이냐 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통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국가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한 국가,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 경제 성장률을 가질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었고 전망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거였죠. 이 성장률 더 끌어올려가지고 코로나를 제대로 극복하고 성장률까지 같이 올린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국가로 가자 이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포인트를 뭐 개인 방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한 것은 아니고 이제 소비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활성화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 준 것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더 일찍 느슨하게 풀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니까 코로나가 많이 잠잠했었던 뭐 한 1, 2주 정도 전만 하더라도요 마스크 이제 벗고 다니겠다라고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챙겨서 쓰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정도로 뭐라 그럴까 시장의 분위기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미국도 일단 그랬죠. 뭐 경제 봉쇄를 해놓고 나서 경제 봉쇄를 풀고 나니까 이제 확 풀리면서 재확산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도 일단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모양새보다도 이게 풀림에 따른 뭐 방역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좀 느슨해짐에 따른 그런 효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통제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구 지역에 있었던 그런 대유행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상황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보다 더 잘하겠죠, 아마도. 이제 통제에 대한 부분, 경험이 이제 축적이 됐기 때문에, 이게 통제를 잘하기 시작해서, 통제를 통해서 무언가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뭐, 대유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이유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분위기가, 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즉, 과거와는 다르게 백신도 가까이에 있고, 그 다음에 통제도 더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뭐 지난 3월의 공포감을 다시 만들어낸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V자 급락의 어떤 급반등, 이 반등의 어떤 포인트는 V자가 아니더라도 서서히 지금 시점에서 서서히 다시 상승세로 타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많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냥 단기간에 지나가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변동성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되는 것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건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이제는 쓸데없는
쓸데없느냐고 봐야 될까요? 그냥 정부 지출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영업자라든지 취약계층에게는 추가적으로 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가 조정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웃기는 게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증시 2600 간다, 가자, 막 난리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야, 이렇게 말을 잘 바꾸는, 네, 그런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참고하고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네, 더 멀리 내다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쉬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금 이야기인데요. 연기금 요즘에 얄밉죠.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 달 내내 그냥 매도만 하기 시작했는데, 얘네들 좀, 뭐라 할까요? 이제 방어 물량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방어를 못하게 되니까 증시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담을 좀 가졌겠죠. 근데, 일단 연기금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나쁘다,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또 하락세를 접어들게 되면, 다시 구원투수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기금 입장에서는 이번에, 돈 좀 만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죠.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니까 생각보다 네, 뭐 매매를 트레이딩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21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려 2조 원이나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연기금의 이런 모양새들은요, 사실 기금 같은 경우는 증시의 어떤 그 저점,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기금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가 탄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침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분위기로 가도 괜찮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기금 쪽에서의 국내 시장 비중을 축소하는 부분에서의 매도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올해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이 17.3%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17%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6월달, 7월달, 뭐 8월달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상승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냥 매수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덩치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주식을 팔아가지고 적정한 목표 비중으로 맞추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식을 팔기 시작했었다라고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연기금은 다시 재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부분이겠죠. 뭐 이게 기금의 운용상에서 나타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자금의 쏠림 현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부담스럽다는 것, 이 부분이 이제 매도 요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 너무 강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들어가면서 차익 실현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갔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게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에이, 저것들은 기관이 돼가지고 팔아먹고 지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연기금의 역할은 일단은 상승장세에서도 계속 매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방어해주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연기금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도 또 뒤로 이게 사들이는 주식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실적주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실적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실적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접근이 강했다는 것은 지금 안 좋았던 상황인데, 실적이 깜짝
실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기대감이 뭐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즉 성장주 위주의 접근을 좀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기금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출발할 그런 후보주들,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 그 연기금의 매매가 상당히 좀 스마트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매매 동향이 매도가 많이 쏟아지긴 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차익 실현 정도로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운영 비중의 이런 크기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해석해 본다라면 연기금 매도 별로 걱정할 거 없겠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실적 좋은 종목들 매수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S&P 500하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거, 아직은 뭐 시장 끄떡없어, 네, 이제 본격적인 불마켓 들어갔어, 이런 식의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만 보고 있으면은 뭐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이 굉장히 천덕꾸러기였는데 말이죠. 네, 근데 증시는 계속 올라가더라. 역시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시장의 어떤 우상향을 믿는 그런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V자 반등이 멀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뭐 정책적인 어떤 실패 뭐 여부 이런 것들 떠나가지고요,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데, 뉴욕도 그랬어요. 뉴욕도 재확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다 극복해냈죠. 근데 뉴욕보다도 우리나라가 통제하기 더 쉽고 더 잘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출렁거림, 흔들림, 이런 것들은 그렇게 깊이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깊이 조정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선된다면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완만한 상승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실적주는 순매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금이 매도하는 비중은 밸류에이션의 부담감, 그 다음에 국내에 보유 중인 주식수의 어떤 비중, 운용 비중을 줄이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매도를 해가지고요, 이제 어닝 서프라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단기간에 변동성을 크게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도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허풍을 좋아하고 기업 실적의 일상적인 등락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나 열정이 조금만 사라져도 주가는 형편없이 떨어질 수가 있다. 네, 시장은 모욕의 달인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허풍의 달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네, 시장에 슬기로운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오늘 장중시황으로 돌아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출발 하시기 바라고요. 전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오전 동안에 바로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주가를 조금 상승 이후에 밀어버리든 뭐 이런 모습이 나올 건데, 이때 급락세가 같이 이어지는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 진정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 시간은 아직 많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늦지막히 네, 침착하게 대응하실 것을 다시 한번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따가 오겠습니다. 장중시황 때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